근데 밥을 집에서 피곤하세요? 일이 계속되니까 라면이 왜 5,000원이나 하냐? 엄청 비싸네. 아니 집에서 끓여 먹으면은 그러니까 집에 라면이 있긴 한데 나와서 원래 이렇게 사드세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고 회사 일 바쁘니까 그런 거를 신경 잘 못 쓰거든요. 그럼 사장님은 네. 결혼하실 때 네. 부모님 돈 하나도 안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양가 부모님하고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셔서 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그러면 두 분이서 완전 맨 땅에서 시작한 거네요? 네. 원래 근데 라면 이렇게 국물까지 원래 다 이렇게 드시는. 네,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국물도 아깝더라고요. 이제 바로 일 가시는 거예요? 네. 이동해야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총수업을 하고 있는 송영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족끼리 있는데 이제 그 청소 일정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오전에 좀 일찍 하고 아내랑 저기 딸은 놀때 갔어요. 네? 롯데월드. 롯데월드? 네. 사장님은 안 가시고요? 저는 청소 끝나고 가야죠. 오늘 청소할 때가 또 있어요? 예. 근데 아기는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8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장님? 윤나이로 36? 생일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살에 아이 낳고 어떻게 살고 있네요, 이렇게. 원래 사진들이 다 달려 있었는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사진들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아내분은 얼굴 네. 나오는 거 좀 싫어하시는. 제가 막 엄청 성공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하면 뭐 자랑스럽게 본인이 뭐 아내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부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요. 현장 나가서 한 50대, 60대 분들만 대하는 것만 해도 느끼는 게 거의 뭐 진짜 하수인한테 얘기하듯이 막 야 저거 왜 안 하냐 뭐 식으로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촬영에 응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또 아내도 살짝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있긴 하죠. 예. 갈까요 이제 그러면? 네네. 집을 거의 안 보여주는데 좀 민망하네요. 근데 여기 집은 네. 전세인가요? 네. 보증금은 그래도 4억 좀 안 되는? 진짜요? 예. 룸 2개 있고 이제 거실이 그렇게 엄청 적진 않으니까 한 16평, 17평 정도 나올걸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니까요. 뭐 집값이 뭐 이쪽은 강남 쪽은 뭐 근데 왜 이렇게 대치동에 와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내랑 저랑 일을 할 때 강남 쪽에 둘 다 직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이제 초창기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좀 이사를 하려 했거든요. 불 좀 끄고 올게요. 양가 부모님들이 못 봐주다 보니까 손을 못 벌리다 보니까 아기를? 네, 그래서 아내 직장 일단 가까운 상태에서 어린이집도 또 어떻게 이쪽 바로 여기 한 걸어서 2분인 거리에 됐어요. 국립으로. 그래서 다른 데 국립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하고 이제 아이 초등학교 되면서 옮겨야지 했는데 또 아내가 좀 그런 교육적으로 그리고 직장 가까운 것도 못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진 거죠, 아내한테. 이제 바로 청소하러 가시는 건가요? 밥 먹고 가야죠. 점심? 네, 좀 늦었네요, 점심에. 김밥집도 다 키오스크네요? 네, 요즘 뭐 우리나가 다들 대세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긴 했죠. 앞에 사람이 안 뽑았네. 151번. 근데 밥을 집에서 피곤하세요? 일이 계속되니까 몇 시부터 오늘 일하셨던 거예요? 7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제 한 거고 쉬는 날은 없으신 거예요? 몸 상태 보거나 이제 가족 일정 뭐 이런 거 봐서 쉬기는 하죠. 몇 번이었지 지금? 아직 아닌가 보다. 뭐 시키셨어요? 김밥에 라면 시켰는데 이거 앞에 사람 거고. 근데 라면이 5,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라면이 왜 5,000원이나 하냐? 엄청 비싸네. 아니 집에서 끓여 먹으면은. 그러니까 집에 라면이 있긴 한데 일을 하러 갈 때 뭐 이럴 때는 그냥 보통. 근데 이렇게 집에서 밥을 안 해 드시고 나와서 원래 이렇게 사 드세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고 회사 일 바쁘니까 그런 거를 신경 잘 못 쓰거든요.
아이 보기도 바쁜데. 아, 네, 근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그거 좀 자기 뭐 움직여서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아이도 챙기고 남편도 챙겨야지 뭐 이러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네. 결혼하실 때 네.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네, 지원 안 받았죠.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셔서 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우리 알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진 건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서 완전 맨 땅에서 시작한 거네요? 네. 그럼 원룸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시장은 처음에 막 각자 살았었고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집을 구한 건데 아. 지금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태였는데 재갱신 계속 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 거긴 해요. 아, 그럼 저희 8년을 사는 거네요? 그쵸. 진짜 오래 들었네. 그럼 아내분이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아내분에게 뭐 영상 편지 같은 거 하실래요? 그리고 우리 뭐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아. 우리 좋은 날 올 거야. 더 힘내자. 화이팅. 맛있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근데 배가 좀 많이 고프셨나 보네요? 네, 오전에 하고 왔던 데가 워낙 커가지고. 근데 오전 청소는 아내분이랑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우리 처음에 좀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할까 했었는데 아내가 그 인건비 나가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하고 있긴 한데 도와주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저 혼자 하는데 거기가 커가지고 둘이 안 하면 혼자 하기에는 진짜 하루를 잡고 해야 돼. 그렇게 치면 아내분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주말에는 또 청소도 좀 도와주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또 고맙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강남 쪽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둘 다 직장이 이쪽이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고 이러다가 사귀게 됐어요. 그럼 약간 진짜 운명 같은. 모르겠어요. 운명이 있는 걸까?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또 다르잖아요.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원래 근데 라면 이렇게 국물까지 원래 다 이렇게 드시는. 네,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국물도 아깝더라고요. 다 먹어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제 바로 일 가시는 거예요? 네, 이동해야죠. 차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는 이제 청소 도구. 캠핑집이 들어있는데 아, 집이 좁아가지고 집에 놔둘 공간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았어요. 취미가 캠핑이에요? 아니요. 캠핑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뭐 캠핑 제대로 하는지 아는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있으니까 같이 이거 하려고. 아내도 캠핑을 좋아하고 제가 제일 싫어할걸요 아마. 피곤하면 입술이 무조건 트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결혼하신 지 네. 9년 정도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네. 돈도 많이 모으신 건가요? 모으려고 하는데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활하면서 되게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네. 보통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400 정도 쓰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나가는 지출이 식사 비용이고 그 외는 뭐 이제 아이 학원비라든가 필요한 거 사고 이자 내는 건 또 따로고. 이자도 따로 나간다고요? 한 사람 월급분 정도는. 이자가?
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럼 진짜 이렇게 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네요. 그렇죠. 뭐 일반 회사 생활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총수업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노력한 만큼 이쪽은 또 이제 벌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빨고 이 국물을 가져가야지. 이제부터는 청소 혼자 하시는 거죠? 네, 청소 혼자예요 보통. 혼자 하면 여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몇 평이죠 이거? 여기가 한 50평 좀 안 될 텐데 공간이 많이 나눠져 있고 학원 책상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더 좀 많이 걸려요. 걸레밭이. 예, 원래 한 번에 세척을 다 하는데 오늘 오전에 걸레를 다 써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장갑이라도 좀 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여기는 이제 청소해달라고 이렇게 한양께 연락이 온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소개받은 건데요. 다른 분 그 학원 청소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괜찮게 맨 처음에 대청소를 했었어요. 전기 청소를 이제 맡길 생각이 좀 있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은 계약은 안 하셨는데 그분이 소개시켜줘서 여기 왔는데 여기 대청소하고 여기 사장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전기 청소 계약을 했죠. 그럼 여기는 사장님이 이렇게 잘하셔갖고 이렇게 소개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광고를 하시나요? 네이버 상단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소개나 다른 청소 사장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걸로 좀 현재는 하고 있어요. 광고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이건 전기 청소인데 종합 청소가 또 있거든요. 종합 청소 쪽에서도 뭐 이투나 중공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쪽 일을 제가 일장식으로 나가서 좀 사장님들 도와드리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약간 배우는 지금 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지금 좀 꼬이네요. 그러면 약간 일당도 하면서 사장님 일도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럼 사장님 일이 없을 때는 일당을 나가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전기청소 보통 새벽 때 하니까 이 전기청소 하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일당 가고 약간 그런 스케줄로 하고 있어요. 현재. 약간 이것도 약간 기술이긴 하니까 그쵸.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알려주진 않는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뭐 눈치껏 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그럼 제가 직접 맡았을 때 뭐 어떤 장비를 써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청소가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고를 해서 뭐 일을 따면 직접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년이나 배우셨는데 전기 청소만 2년을 했어요. 이게 분야가 달라서 이게 전기 청소는 주기적으로 와서 주 몇 회 청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고 닦고가 대부분인데 다른 청소들은 또 그거 이상으로의 그 청소가 진행이 돼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 닦는 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닦잖아요, 걸레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스키지를 써서 전문적으로 뿌린 다음에 깨끗하게 금방 착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닦을 수 있는데 이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에 계속 관리를 해줘도 때가 묵은 때가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돌돌이라는 큰 장비를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이걸 다 일일이 하면 힘들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써서 효율적으로 다 깐 다음에 코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전기 청소에 접목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완전 진짜 기술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는 다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러면 약간 더 배우려고 일당을 다니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 해드리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제가 알아서 좀 하고. 그러면 사장님은 아직까지는 네. 광고까지는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광고비도 있고 그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딱 그만한 노력을 써서 제가 확실하게 오더를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할 텐데 아직 그런 광고 기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서 사실은 딱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현재 시점이. 그러면은 제가 광고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 PR을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 피그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대입니다. 맡겨주신다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네,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트 피크가 무슨 뜻이에요? 태몽에서 이제 하얀 돼지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장님 태어날 때? 네, 태몽, 제 태몽. 청소업체 이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생소해도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청소업체는 인식이 생기고 그게 인지도가 올라가면 좀 독보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집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분 옮기면서 학생들 쓴 집게가루랑 책상 지저분해진 거 닦아주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원래는 책상까지 이렇게 보통 안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 다 따로 버렸었는데 그냥 바닥에 일단 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 일단 청소기로 다 흡입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평일에는 네. 이렇게 일당을 다니시는 거고 네네. 주말에는 이렇게 사장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주말에 좀 몰려있긴 한데 평일에도 제 일을 하는데 대신 이제 새벽 시간대 제 일을 하고 이제 일당을 나가는 거죠. 아, 그럼 일당을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잡히는 대로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불러주셔서 거의 뭐 5회, 6회 다 채워요. 아. 주. 네. 좀 이제 수면 시간이라든가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줄어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별거 있네요. 이것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그 의뢰해준 곳에서 정량제 봉투랑 분리수거 봉투를 좀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를 그냥 막 버릴 수 없잖아요. 최대한 채워서 버려요. 그래야 이게 봉투도 몇천 원씩 하는데 이게 젓갈 봐봐 이거 절반 정도 잘라서 할 수 있어. 뭐 업체들 중에 막 대충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얼마 차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좀 최대한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립니다. 이게 안 지저분해 보이는데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관리가 돼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먼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밀고 나서 청소기를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씻어가 줘야 먼지가 안 쌓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닥 다 청소기 한 거고 마지막으로 마대질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땀이에요? 예, 이게 배당 이게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마대질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때가 쌓인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제로 먼저 불려놓는 효과도 있고요. 아, 이게 세제 탄 물이에요? 그 친환경 세제 이제 청소할 때 바닥용 세제가 있는데 그거 참 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거품이 나죠. 아, 예. 닦으면서 이제 이 세제로 닦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발자국 안 남게 하려고 뒤로 나오면서 마무리하고 불 끄고 그러고 이제 끝내요. 근데 이렇게 사장님은 네.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원래 뭐 하셨었어요?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 쪽 하는 건설사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업으로 이거를 아침에 하고 있었어요. 아, 회사를 다니면서? 네.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출근 전에 하면서 투잡식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제가 하던 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업이 주업이 된 거죠. 회사 다닐 때도 투잡을 하셨었네요? 그 돈이라는 게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조금 더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쿠팡도 해봤었고 대리운전도 해봤었고 했었는데 고정적으로 어느 장소에 와서 누군가의 이걸 관리해준다는 게 뭐 청소가 또 저의 성향이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주업이 됐어요. 부업을 좀 하고 계셨어갖고 좀 다행이네요. 뭐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 뭐 꿈을 가지잖아요. 청소를 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신부님? 네? 신부님? 아, 교회? 성당이에요, 신부님은.
아, 예. 근데 어렸을 때니까. 근데 뭐 크면서는 뭐 정확한 꿈은 없었는데 뭐 다들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공하고 싶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학창 시절 때도 살았는데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지금 청소 일을 어떻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청소 일이 주업이 됐을 때 네네. 좀 아내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청소에 대한 인식이 뭐 보통 사람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그거를 왜 하는 시기였죠. 근데 계속 하면서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소득보다는 지금 조금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인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좀 응원해주고 막 그런 영화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을 그렇게 막 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한 달에 네. 이 청소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다 하면은 500 이상 벌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하면서 다른 사장님들 그런 일당 현장을 하는 거 합친 거잖아요. 근데 제일만 했을 때 한 그래도 300 초반 정도 나오고. 아, 일당 하시는 것까지 해서 500 정도. 네, 그 일당이 이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데 요즘은 좀 바쁘긴 하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쉬고 저도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려는 참인데 아직 못했고, 예. 아, 쉴 때 이제 그런 거 해야죠. 마무리. 아,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좀 상쾌해진 기분인데요? 끝나고 나면 확실히 상쾌하죠. 마무리 깔끔하게 해드리고 이제 들어오셨을 때 되어 있는 공간 보고서는 아, 청소 잘 됐구나 생각하시겠죠. 진짜 끝. 음료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아, 찍고 계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아, 이렇게 네. 맞벌이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사장님이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네.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나요? 뭐 이제 사실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뭐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힘내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네네. 나중에 애기가 커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애기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있나요? 딸 이쁘고 올바르게 잘 컸으면 해.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너의 그런 미래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계속 아빠가 나중에 보면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 근데 너무 멋지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롯데월드 가시는 건가요?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야죠. 같이 뭐 기구 한 2개 정도 타고 퍼레이드 보겠네요.